사랑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주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활동 중인 강북구 출신 이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 서울시의 기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서울시 재정 확보를 통한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서울시장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한 가지는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입니다. 서울 시민의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의 주민규정은 모든 권리에 대한 것인데 의무로 규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 분담, 바로 지방세 납부 의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필요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내가 노동을 통해 도는 돈보다 내가 나의 가족을 위해 쓰는 돈보다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욱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할 일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세금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표현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은 불안정해졌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상한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네,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 자산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기금, 지나치게 안정성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그리고 그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적절하게 수익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생각하십니까? 기금을 이제 각 부서의 기금이 이제 관리되고 있는데 그 사전에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기금이 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금 운영 과정에서 물론 아까 이제 시의회 심의 확정된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기금 운영에 대한 그 평가를 합니다. 그 21년 회계연도 분을 22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그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그런 기금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자, 기금은 별도로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운영 방법은 예금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기금의 그 원칙 중에 안정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그 투자 수익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예금 외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잠깐 기금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21년, 22년, 23년
1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 보면은 21년도에는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의 비율이 8대2, 그리고 22년도에는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을 보면 공공예금의 거의 다, 그리고 23년도에는 거의 5대5 정도 수준입니다. 맞죠? 이 자료는 제공받아서 제가 띄운 자료이기 때문에 맞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22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관리하는 데는 예금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의 금리 차가 있죠. 그래서 이 금리 차에 따라서 어떻게 예치하느냐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1년도에는 사실 공공예금이 더 높았습니다. 정기예금보다. 그러나 22년도에는 금리가 역전돼서 공공예금보다 정기예금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리고 23년도에는 월등히 상승했고요. 2배 이상 상승한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21년의 경우에는 공공예금에 예치했어야 맞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년과 23년엔 정기예금에 더 예치를 많이 하면 그만큼 이자 수익이 늘어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됐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작년 21년, 22년, 23년 지금 현재까지. 네.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자료는 매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된 자료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1년부는 공공예금이 이자율이 더 정기예금보다 높아서 공공예금의 비율이 높고 그건 적정하게 됐다고 보고요. 22년도도 22년도를 보면 그 1월 30일 기준으로는 공공예금 이율이 높아서 98%가 지금 공공예금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자료에는 없지만 금리가 그 후로 좀 변동이 많이 있어서 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네. 그 공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66%까지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3년도도 지금 1월 31일 기준인데요. 네. 2월 7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공공예금보다 정기예금을 2배 이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1월 초에 기금과 관련된 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급격히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1월부터 그 25개 계정에 대해서 그 담당자분들 다 면담하시면서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 그 많이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제시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사실은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상. 그렇지만 그런 흐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달 기준으로 보면 정기예금이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연초하고 이제 1월 31일 기준하고 이제 2월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을 짜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월 7일 기준 17일 기준으로 보면 정기예금이 3분의 2 이상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됐고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보지만 평상시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의 가장 큰 기금이 통합재정 안정화 네. 안정화 기금 통합개정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 이 두 개가 이제 몇 조가 되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 가장 최근에 먼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1월 달에 계속 그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계속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함께 논의를 해 왔습니다. 네. 계속 해 오면서 지금 보니까는 재정 담당 부서에서 나온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이제 금리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국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 국내 금리는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서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네. 이게 2월 달이죠. 2월 초.
2월 뭐 첫째 주 정도. 아마 2월 2일 경일. 네,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진행했나요? 매년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왜 이 기금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금리가 급변하기 때문에 질문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금리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금리가 별 차이가 없었고 어떨 때는 역전된 경우도 있었고, 왜냐 정기예금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굳이 뭐 정기예금, 공공예금 신경 쓸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작년, 올해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2%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3%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 이렇다라면 4월 이후쯤에 급격하게 금리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사실은 이 자료도 좀 늦은 감이 있게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금리가 변화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담당 부서에 당연히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즉각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게 지금 작년 4월 예. 이후부터 한국은행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뭐 그때부터 사실은 바로 그 언론에 다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전혀 우리가 찾아봐서 할 문제도 아니에요.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인데 최소한 그 정도 접했다라면 주무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해서 실무 담당자들에게 당연히 알려줘야죠. 네네. 안내를 해주고. 네. 그런 부분은 너무나 소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어쨌든 4월 이후에 급격한 금리 변동이 있었고 좀 미리 사실은 각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 개별적인 역량과 판단에 맡겨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의원님 이번에 심도 있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좀 총괄 기능을 좀 본격적으로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시민들은 정말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받는 분들은 상환, 이자, 이 부담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어디가 금리가 0.1% 높은가 해서 새벽같이 줄을 서고 아이 데리고 유모차 끌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전혀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수긍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적절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기금 중에 정기예금이 공금예금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공금예금으로 그대로 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총괄 부서 입장에서 뭐 지도를 해 나갈 거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기금 관리를 뭐 잘못했다 이거는 제가 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기금에 좀 그런 문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래요. 부분은 잘한 부서도 있어요. 예. 제가 25개 기금 다 만나봤잖아요. 네, 잘한 그렇죠. 부서도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못한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부인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지만 뭐 좀 이따 또 계속 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의 대상임위 소속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잘 봤어요. 근데 사업이 없어요. 올해 예산 9억 얼마더라고요. 10억이 안 됩니다. 10억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원래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재생 기반 시설 운영, 조사 연구비 등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22년에 수입 계획은 475억 원 중에 사업비는 26억 원, 23년은 수입 계획 678억 원 중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기금 중 450억, 23년은 650억 정도가 여유 자금인 거죠. 지금 의회에 제출해서 운영기금 심의를 받을 때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지금 통장 잔고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예, 이번에 파악을 해봤는데 정기예금은 없고 공금예금에 전액돼 그렇죠. 있습니다. 자, 500억. 이자가 지금 차이가 3%라고 했을 때 3, 5, 15. 15억입니다. 1년이면. 그렇죠? 이 15억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좋아요. 앞으로 는다고 쳐요. 그럼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또 얼마입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은 돈 10,000원, 20,000원 이자 더 받으려고 발버둥 뛰고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예, 쉽게 생각은 아니고요. 요 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특별히 이제 관심 있는 기금이셨고 해당 부서도 제가 직접 이제 통화해보고 살펴봤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제 말씀은 이렇더라고요. 이게 도시재생기금이 과밀 부담금이나 이런 데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데 사업비로 이제 쓰는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고 한 상태에서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이런 부분에 좀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 과정이 있어서 이게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묶어 놓고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웠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 실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21년도 아닌가요? 그리고 네. 지금 23년입니다. 근데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수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지출은 사실 더 늘어날 상황은 못 되고 있어요. 예산 편성 누가 합니까? 시장님 기조에 따라서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납득하지 않는 답인 것 같고요. 자, 또 최근의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죠, 어제. 예산 담당 간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어제사 1,400억 원 정기예금에 예치했더라고요. 왜 어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짜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피 같은 돈 1억 4천만 원이 통장 잔고에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넣었다는 얘기는. 이걸 2월 20일 날 예치하고 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엑셀로. 하루에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지금 1년짜리 그리고 6개월짜리로 예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22일 날 예치했다고 했습니다. 635만 원이더라고요. 차액만. 원래는 1,150만 원 되는데요. 이 예대금리 차, 그러니까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의 차만 계산하면 하루에 635만 원이에요. 근데 50일 후에 지금 통장에 넣었어요. 정기예금 통장에.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다 또 이 돈도 날아간 거예요. 그죠? 시간이 가버렸으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수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의원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실 때 저희 해당 부서가 그 부분까지는 의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개정은 각 회계 기금 간의 자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사실은 여러 기금 중에 상위 개념의 그런 이제 개정이에요. 그래서 각 회계와 기금이 올해 운용 계획이나 수요 조사, 자금에 대한 수요 조사, 그러니까 요 통합 개정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예탁 예수에 대한 기본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통합 개정에 대한 전체 여유 재원의 규모를 이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그 작업을 했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2월 20일 날 정기예금으로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보면 이제 통합 개정하고 지금 안정화 개정 예. 두 개 개정을 보면 이제 가장 큰 금액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잘 계산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써버리면 가장 편하게 일하는 건 건강예금에서 때 되면 빼주고 때 되면 거기다 넣고 그렇죠. 예.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예.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수요조사 다 하고 분석하고 지금 2월 20일 날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시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주시고 네네. 또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각 부서에 좀 안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정말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죠? 단 수입과 지출의 그 기간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1개월짜리 정기 예금도 2% 이상 차이 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주셔서 잘 수익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서민들은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넣어도 0.1%는 1%만이라도 더 받기 위해 또 더 몇만 원을 받기 위해 며칠씩 고민하고 새벽부터 발품을 팝니다. 시민들의 피땀 같은 세금을 운영하는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문제 제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세금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의심이 됩니다. 시장님, 기금의 특성과 여유 자금의 구매를 다시 파악하여 기금 운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시민들의 피땀으로 항상 피땀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의미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몇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매년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니다. 올겨울 가스비, 전기료 인상으로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긴급으로 지원한 난방 예산은 346억 원 규모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취약계층 시민들이 한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월별로 현황을 분석하여 적은 액수라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부서 담당자의 역량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기금의 운영 방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오늘 시정집을 통해서 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그 시적절하게 매우 정말 꼭 필요했던 지적을 해주신 걸로 보았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시점 이후에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금 운용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고요. 다시 한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시장님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 재산이면 이렇게 했겠냐. 저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공무원들은 수익성과 더불어서 안정성, 예측 가능성, 또 불시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민간 투자사가 기금을 운영하듯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좀 고안을 해본다면 미 연준의 이자율 변화에 부응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금융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 자문 기구 같은 걸 좀 하나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그 금리 변동 상황에 대한 예측도 강의도 듣고 또 적절한 시점에 충고도 듣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공무원들이 뭐 책임을 질 일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인사 발령이 7월에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담당자들이 새로 왔을 때 1월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러면 해왔던 대로 하는 거죠.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대로. 그러다 보니까 1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담당자들을 모여서 교육을 하시든 어떤 그러니까 전달 방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셨습니다. 네, 25개 기금 담당자를 모두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니 일주일 내내 회의를 진행했는데 사실 첫날 이후 부서별로 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저에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손 놓고 있었다. 실장님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말 좀 더 촘촘히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6천억 원 기금을 운영하는 서울시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기금 운영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운영 방향 제시부터 시작해서 기금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 질문으로 시장님과 담당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한 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지구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고도지구 현황은 남산 주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서초동 법원 단지 주변, 경복궁 주변, 배봉상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 평창, 오류 등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북한산 주변, 강북구 삼양동, 수유동, 의동 지역은 불합리한 규제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지역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여러 차례 얘기해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선거 때 지역 발전을 부짓던 모습에 우리 강북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화가 꼭 있을 거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지역은 서울 시민의 조만권, 서울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여 년 전에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일률적으로 20m 높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후 건축물 증가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악화된 주거 환경으로 불평과 희생은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도 진행이 어려운데 북한산 주변은 고도지구 규제로 인해 번번이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화면에 앉아 계신 쪽에서는 좌측이 북한산 주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인데요. 아래쪽이 아파트 25층에서 28층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색칠 부분이 고도지구 저층 주거 지역입니다. 지금 그 자료에서 보듯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28층까지 지어진 아파트 단지 그리고 북한산 주변부터 저 삼양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도로가 삼양로 그리고 동그라미로 쳐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자, 먼저 남재준 도시계획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네, 국장님 현재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합리화가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북한산 주변 지역 고도지구 합리화 완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제 용역을 본격 추진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러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자치구와도 이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큰 틀거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고도지구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의원님께도 소상히 보고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작년에도 저도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지역이 30여 년간 이제 고도지구로 높이 규제에 의해서 개발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좀 반영됐으면 하고요. 자, 고도지구 내 기반 시설, 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골목길, 계단, 노후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은 사업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방안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군데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었었지만 2010년 이후에 이제 뭐 기성시가 이제 저층주거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뭐 많은 지역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제했고 그러다 보니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뭐 작년까지 이제 주택 가격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들 이제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 이후 이제 작년에 저희가 도시개발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에서 조금 합리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층에 대한 높이 기준들, 2종 7층에 대한 완화에 대한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이 마련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제 사이트별로 좀 더 세심하게 이제 마련해서 어쨌든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고도지구와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30여 년 동안 감내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많은 민원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무적인 것은 작년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선정을 하면서 아마 고도지구 내의 일부 지역들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단순히 그냥 획일적인 높이 기준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합리적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계획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좀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추후 따라오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점진적인 어떤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지구 내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동그라미 까맣게 쳐 있는 부분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양쪽으로 보면 동서간에 사실 한쪽은 고도지구로 묶여 있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쪽은 29층 올라가고 지금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쪽은 20m입니다, 현재. 네. 자, 이것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어서 좀 관리하고 조정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든 풀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이신설선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뭐 아마 과거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제 설정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구역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이제 지구 단위 일반적인 지역이고 왼쪽 지역은 이제 고도지구가 있었고 고도지구 관련해서 과거에 엄격하게 좀 관리한다라는 큰 철학적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어떤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한 것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에 이제 고도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면서 특히 역세권 지역은 역세권 지역에 맞게끔 어느 정도 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하게 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좀 더 세심하게 높이에 대한 기준들을 좀 마련해서 일반적인 고도 지역처럼 획일적인 기준으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좀 높이에 대한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주택정책실장 한병영입니다. 네,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고도지구 내에
미아동 791의 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됐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공공재개발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죠. 예. 그런데 이번 그 후 10월달에 접수해서 12월에 신속통합기획에 지정이 됐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작년에 8월달에 그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신청된 거에 대해서는 사업성 자체가 좀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탈락이 됐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저희 시 자체에서 좀 전에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 시범 사업지로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 대한 용적률이나 높이 규제 완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데인 이유는 고도지구가 완화되어, 그러니까 공공재개발할 당시,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신청할 당시의 계획보다 지금 더 여건 변화가 좀 생겼기 완화하고 때문에 좀 순화해서 예.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경제성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런 의미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그렇게 지금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완화가 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꼭 사업성과 경제성이 좀 담보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속통합 기획이니까 기획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북한산은 서울 자연유산이고 서울 시민을 위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고도지구의 혜택은 전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면서 고도지구로 인한 불이익은 강북 주민들이 감당하는 구조는 불합리합니다. 시장님, 강북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와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플랜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고도지를 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유세와 공약으로 강북 발전의 열망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때 제가 했던 말씀 다 가슴에 새기고 있고요. 꼭 그 공약이 아니라도 이제는 좀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직전에 윤종복 의원님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제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종로나 강북구 몇몇 산지 그 산기슭에 주택가 형성된 곳에 그동안 이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던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 주택들이 지어진 지 벌써 한 30년, 40년, 50년 돼가는 이 시점쯤이 그러한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볼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제 도심 내에 정말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공가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보면서 서울시도 더 늦기 전에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 욕구가 남아 있을 때 적정한 유인책을 써서 그 경제성과 사업성을 맞춰드리는 게 기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점을 해당 부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에 강북구를 비롯해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정책적 변화가 무엇인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마 방안이 잘 정리돼서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서울시 여러 곳이 이제 고도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나 또 주거환경 기반시설의 차별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신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예, 사실 지금까지의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였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할 규제를 했던 셈이죠. 또 당초부터 그 어떤 개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가격이 낮게 형성됐던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불가 예측적인 손해를 드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 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기왕 참아오신 거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더 이상의 불편이나 재산적 손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서울시의 그런 그 결심이랄까요? 방침의 변경이 이제 실현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강북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고도지구 완화에 대하여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